조절만 잘해도 수면 교육 50%는 성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영통에서 1만 건의 수면 상담을 한 홍지선입니다. 오늘은 수면 교육의 첫걸음 빛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신이 나는데요. 일단 이전에는 아이폰 11로 촬영을 했었고 화질이 좋지 않았는데 제가 남편의 허락을 받아 독일적으로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좀 더 예쁜 화질로 깨끗한 화면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지금 시간이 3시 30분인데 집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조명을 이렇게 받고 촬영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4시에 아기를 하원하러 가야 하는데 빠르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은 아기의 것입니다. 그러나 잠을 자기 위한 환경은 부모가 만들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수면 환경에서 빛 조절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뇌 속에 24시간을 주기로 한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생체 시계는 빛, 시간, 자극, 멜라토닌 등의 영향을 받아 작동하게 됩니다. 그중 빛 조절은 정말 중요해요. 생체 시계를 켜기 위해서는 눈으로 빛이 들어와야 하고 생체 시계를 끄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합니다. 생체 시계를 끄고 켜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에요. 그러나 이 생체 시계를 끄고 켜는 시간을 자주 바꾸게 되면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고장이 나면 낮과 밤도 없이 졸리지만 깊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아기 몸의 생체 시계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길게 설정되어 있어요. 출생 직후부터 조절을 빠르게 해주면 생후 6주경부터 생체 시계가 24시간을 주기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반면에 밤 늦게까지 조명을 밝게 켜고 아기가 잠드는 시간까지 불을 켜고 있다면 날이 갈수록 아기는 정말 늦게 잘 거고 하루 일과는 불규칙해집니다. 아기는 태어난 첫날부터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잘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정해진 시간표를 따르게 해서 모든 신생아가 정해진 시간에 자고 씻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야 해요. 이러한 환경은 세상에 태어난 아기의 내적 요구에 따라서 형성되는 자연의 리듬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또 낮과 밤을 구분하는 리듬에 맞춰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연계의 법칙에 따라서 환경을 적용해 주어야 해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잠을 유발하게 돼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빛이 사라진 뒤 늦은 저녁에 혈중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해가 뜰 무렵 아침에 떨어지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하루 중에 빛의 자극에 언제 노출되었냐에 따라서 변화해요. 아기가 잠을 잘 못 자는 가장 큰 이유는 자야 하는 시간에 지속적으로 빛에 노출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졌는데도 여전히 빛을 켜두었다면 아기의 잠을 방해하게 돼요. 기상시간, 낮잠 시간, 밤잠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아기들은 수면 문제가 많습니다. 밤과 낮이 바뀌어 낮에는 잘 자고 밤에는 잠을 못 자는 아기들의 수면 습관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낮에 환하고 밤에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빛을 조절하면 밤낮이 바뀌었거나 밤에 늦게 자는 아기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도 해요. 빛을 이용해서 밤낮을 구분해 주어야 생체 시계가 맞춰집니다. 우리는 자연계의 리듬을 존중해 주어야 해요. 밤에 2시간에서 4시간마다 깨서 먹으려 했던 아기도 태어난 지 4개월에서 6개월 만에 밤에 먹지도 않고 오랜 시간 잘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태양빛입니다. 우리가 아기의 잠을 일부러 조절해주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 즉 자연계가 하는 일을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해지면 어둡게 하고 해 뜨면 밝게 지내는 것은 가능하다면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과 격으로 먹놀잠을 하는 규칙적인 일상은 아기들에게 세상을 예측 가능한 곳으로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은 안정적인 일상을 지내게 하는 바탕이 되어 아빠가 늦게 들어와서 목욕을 혼자 못 시켜요. 아빠와 노는 시간이 없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정답은 없어요. 각 가정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태어나서 최소한 1년까지는 아기의 일상을 만들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해요.
발달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이 시기에 일과를 만들어주는 일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아니면 아기와 시간을 쌓는 일에 무게를 둘 것인지는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함께 상의해야 해요. 아빠가 바쁘다면 평소에는 일찍 재우고 휴일에 집중적으로 놀아주어서 밀도 높은 육아를 하는 것이 현명해요. 낮에는 밝게, 밤에는 어둡게 하라던데 낮에 잘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낮에는 환하게, 밤에는 어둡게 하라는 의미는 잠을 잘 때는 어둡게 해주고 깨어 있을 때는 환하게 해주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사람은 깨어 있을 때 밝게 행동하고 잠을 잘 때는 어두워야 깊게 자요. 낮이라도 낮잠 시간이라면 밤처럼 어둡게 해주어야 해요. 아침 시간에는 자고 있어도 수면 각성 리듬을 규칙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아침 7시가 되면 커튼을 열거나 불을 켜서 밝게 해주고 저녁 시간에는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커튼을 닫고 조명을 어둡게 해주어야 해요. 밤에 길게 자고 낮에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낮잠을 잘 때 어둡게 하는 것이 좋지만 아직 낮과 밤 구분 없이 잠만 자려는 신생아 시기에는 낮에도 환한 곳에서 밤에는 어두운 곳에 잘 수 있도록 수면을 만들어주세요. 또 아기가 잘 때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잠을 자고 있을 때 빛이 있으면 눈은 수정체 근육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아기는 시력 발달이 아직 되지 않은 시기예요. 미숙한 이때에 눈을 감고 있을 때에도 빛이 들어오면 가면서도 망막에 상이 맺히면서 근시가 진행될 수 있어요. 잠을 잘 때에는 빛이 없는 방에서 자야 합니다. 밤에 수유를 하더라도 촛불 한두 개 정도의 조도로 수유를 해야 하고 수유를 끝냈다라면 빛이 없는 곳에서 잘 수 있도록 부모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빛으로 인해서 아기 몸속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빛으로 인해서 먹고 놀고 자고가 안정적으로 변할지 불안정할지 정해지게 됩니다. 육아는 예측이 어려울 때 어렵게 돼요. 아기가 왜 우는지, 아기가 먹고 싶은 건지, 아기가 자고 싶은 건지 구분이 되지 않을 때 어렵게 느껴져요. 규칙적인 일과를 통해 엄마는 아기가 예측이 가능하고 아기 또한 엄마가 예측이 가능하게 돼요. 예측이 가능한 육아를 하게 되면 양육 효능감과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육아는 개개인마다 너무 달라요. 육아는 케바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 인간의 인생을 성공적인 결과를 불러오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제는 분명히 있어요. 양육자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아기를 이끌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기들의 미세한 요구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육아가 재미있어질 수 있도록 자신감이 붙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